1952년 9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어느 마을 주민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밝은 물체를 목격합니다. 일부 주민들이 물체가 떨어진 곳에서 본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동물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의 생명체였습니다. 오늘 소개할 크립티드는 플랫우드의 몬스터입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플랫우드에는 1952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적인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바로 플랫우드 몬스터라는 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괴물에 관한 이야기는 지역 신문을 비롯해 미 공군까지 나서게 만들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건은 1952년 9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저녁 7시 15분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던 에드워드 메이 그리고 프레드 메이 형제와 그들의 친구 토미 하이어는 어떤 밝은 물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 물체는 근처 농장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것은 세 소년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메이 형제의 어머니였던 캐슬린 메이 역시도 농장으로 추락하는 이 밝은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호기심에 물체가 추락한 곳에 가보려 했지만 혹시나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지역 방범대의 대원이었던 당시 17세의 유진 레먼 그리고 개를 한 마리 데려갔습니다. 단순히 유성이나 운석이었을 가능성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올라갔기에 이들은 그다지 무장을 하지 않은 채로 물체가 떨어진 농장 근처의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언덕 근처로 가까이 갈수록 함께 데려갔던 개가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개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개는 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로 올라갈수록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단순히 안개 때문이 아니라 이상한 연기가 갈수록 짙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연기는 나무를 불에 태우거나 했을 때 나오는 일반적인 연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불에 타버린 나무 연기가 아니라 아주 매운 냄새가 나는 연기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개의 이상한 행동과 더불어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던 연기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더 가까이 가지 말까 하고 망설였지만 물체가 추락한 장소에 희미하게 보이는 붉은색 빛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 그대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도착한 그들 앞에는 연기 속에 번쩍이는 붉은 빛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지역 방범단 소속이던 유진 레먼이 붉은 빛이 있는 곳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는데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윽고 나무 사이로 무서운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 괴물의 모습을 확인한 유진 레먼은 비명을 질렀고 들고 있던 손전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이 괴물을 목격한 다른 일행들 역시도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시 이들이 목격한 괴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건 이후 당사자들을 직접 취재했던 페이트라는 잡지의 작가 그레이 바커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각자 묘사한 이 괴물의 모습은 이렇다고 합니다. 이 괴물의 크기는 약 10피트, 약 3m 정도였으며 머리의 모양은 굉장히 특이해서 마치 카드의 스페이드 에이스와 같은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붉은색 혹은 주황색 빛을 방출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몸의 색깔은 목격자마다 묘사가 달랐는데 검은색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녹색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괴물의 머리 모양이 특이하다는 묘사가 공통적이었으며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팔은 몸에 비해 작고 얇았으며 날카로운 발톱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이 위협하는 소리를 내며 일행에게 다가왔기에 그들은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만 했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 괴물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다가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생물이라고는 당연히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눈이 다양한 색으로 번갈아가며 빛나고 있었는데 붉은색, 주황색, 녹색으로 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본 붉은 빛이 괴물의 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괴물을 목격하고 나서 도망친 이들은 그대로 마을의 경찰서로 달려가 그들이 본 것을 말했고 경찰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있었기에 언덕으로 출동합니다. 괴물이 아직도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무장을 단단히 해둔 채로 경찰들과 함께 언덕으로 갔지만 이미 안개도 걷혀 있었고 괴물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이 헛것을 봤다고 여겼지만 놀랍게도 이 괴물이 목격되기 며칠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플랫우드에서 북쪽으로 약 6km 정도 떨어진 히터스라는 마을에 살던 한 여성이 집 주변의 숲을 산책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숲을 산책하던 중 어느 언덕에서 붉은색의 빛을 목격했는데요. 이들은 아마도 숲의 관리인들이 여우를 잡기 위해 덫을 놓느라 피운 신호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짓말처럼 불이 꺼지고 놀란 그녀와 친구가 다시 돌아가려 뒤를 돌았더니 어두워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무 사이에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키가 큰 생물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서둘러 숲에서 도망쳤습니다. 또 플랫우드의 목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9월 13일에도 비슷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플랫우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인 스트레인지 크릭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부부가 근처의 도로를 자동차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차의 시동이 꺼지며 차가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시골 도로 위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 난처해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유황 냄새가 나는 이상한 공기가 주변에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밝은 빛이 도로를 채우기 시작하고 겁에 질린 부부는 자동차의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자동차 앞에 큰 괴물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마치 도마뱀 같은 팔을 뻗어서 차의 후드를 긁어대기 시작했고 이내 사라졌습니다. 괴물이 사라지자마자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고 부부는 서둘러서 도로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3년 후인 1955년 어느 잡지에 남편이 당시 겪었던 일을 투고함으로써 새로운 목격담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플랫우드의 괴물 사건은 목격자가 여럿이었고 꽤나 신빙성이 있는 목격담이었기 때문에 즉시 지역신문을 비롯해 전국의 신문사에도 대단히 많은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특히 미 공군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여 조사관들을 해당 지역에 파견하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당시 공군 조사관들이 목격자들 중 한 명인 메이 형제의 어머니 캐슬린 메이에게 특이한 요구를 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사건들을 책으로 집필해내는 작가 제이슨 번즈의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캐슬린 메이가 입고 있던 옷에 마치 기름처럼 보이는 특이한 물질이 묻어 있었는데 조사관들과의 면담 중 이것을 캐슬린이 말했고 그녀의 말을 들은 공군 조사관들은 자신들이 한번 그 물질에 대해 조사를 해볼 테니 그 옷을 건네달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결과도 알려주고 옷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캐슬린 메이는 나이가 들어 눈을 감을 때까지 미 공군으로부터 어떠한 조사 결과도 듣지 못했고 당시 그들에게 준 옷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은 캐슬린이 입었던 옷에 남은 물질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왜 옷과 그 결과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상한 일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덕 위에서 매운 냄새가 나는 연기에 노출됐던 사건의 목격자들 중에 일부가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며칠 동안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들의 증세가 무엇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플랫우드 몬스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던 페이트 잡지에서 이들을 취재한 UFO 전문 작가인 그레이 바커는 이 플랫우드의 괴물은 외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했던 빛은 아마도 우주선이 내던 빛이며 괴물의 눈이 번갈아서 빛나고 있던 것 역시 아마도 이 우주선의 빛이 반사되어 보였기에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운 연기 역시도 우주선의 추락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장소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라는 점 역시 이것이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말했습니다. 작가 제이슨 번즈 역시도 이 사건의 목격자들을 한 행사장에서 실제로 만났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들 역시도 그것은 외계인이 분명하다며 아직까지도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꽤 다릅니다. 유명한 음모론 회의론자 중에 한 명이자 여러 사건들을 직접 조사하는 연구원 중에 한 명인 존 이켈은 이것이 외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9월 12일에 그들이 목격했던 하늘에서 떨어진 밝은 물체는 우주선이 아니라 유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952년 9월 12일 이 사건이 일어났던 밤 웨스트버지니아뿐만이 아니라 메릴랜드와 펜실베니아 주를 비롯해 뉴욕에서도 유성이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목격했다는 괴물의 모습은 근처에 서식하는 올빼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괴물의 모습 자체는 어두운 주변 환경 때문에 착시 현상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올빼미 얼굴의 아랫부분에 나뭇잎들이 우거져 있었고 마침 얼굴만 나와 있는 올빼미의 모습과 맞물려 그 부분이 몸통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얇은 팔로 묘사된 것은 바로 나뭇가지가 겹친 것이었고 아마도 올빼미가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움켜쥔 것이 나뭇잎들 사이로 빠져나와 있던 모습 때문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붉게 빛나던 빛 역시도 설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숲 근처 주변에 항공기들의 방향을 유도하는 비콘이라 불리는 전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서 나온 깜빡이는 붉은 빛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1950년대는 냉전 시기였었기도 했고 또 1947년에 일어났던 로스웰 사건 때문에 미국 전역에 우주선과 외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관심이 서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적인 관심과 맞물려 유성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들은 UFO가 추락했던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며 마침 겁에 질려있던 이들과 어두운 주변 환경 탓에 여러 가지 조건이 겹쳐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 공군이 캐슬린의 옷을 가져갔다는 일화 역시도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었을 뿐이며 어쩌면 이 전설에 살을 덧붙이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실제로 이 플레두드 몬스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근처에서 괴물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몰려드는 UFO 연구가들과 관광객이 늘어났는데요. 때맞춰서 이 마을에서는 플레두드 몬스터 모습을 한 표지판이나 모형을 세우기도 하고 발견 장소를 일종의 관광지처럼 사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기념품까지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발견 장소가 사유지로 분류되어 함부로 갈 수 없는 대신 마을에서 세운 플레두드 몬스터 박물관에 가면 여러 가지 관련 물품들과 사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괴물의 모형부터 시작해서 발견 당시에 현장에 있던 나무의 조각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사건이 있던 장소 근처에는 더 스팟이라는 이름의 식당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괴물의 모양을 본딴 포장이 되어 있는 과자도 팔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가게의 아이스크림이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괴물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식당을 차린 것 같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식당의 음식 자체나 분위기가 꽤 나쁘지 않아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도 하네요. 첫 발견 이후로 비슷한 발견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나 사건의 임팩트 자체는 대단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게임 시리즈인 폴아웃에도 이 괴물이 출연하기도 합니다. 또 플레두드 몬스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었으며 히스토리 채널에서도 이 플레두드 몬스터를 가지고 한 드라마의 에피소드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첫 발견 이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마을의 관광 상품이자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플레두드 몬스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